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 1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시정부의 일괄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군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 군자주 관련 사항, 조원희 의원님의 질문인 단속 행정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현황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시정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게 되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감과 더불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김영군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군 의원님께서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지적과 염려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군자지구 분양과 서울대학교 본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 105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차 분양의 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시흥을 포함해서 주변 도시 지역에 분양 계획 중이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세대수가 약 3만 3천 세대이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군자 105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평당 85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 가격이면 분양도 잘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동주택 용지가 미분양된 이유는 최근 들어 중률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6차가 대거 미분양되어 시흥 안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10월에 분양 예정인 시범단지 분양 상황을 지켜본 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된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 대한 홍보는 관계 공무원이 건설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설명은 물론 주택, 건설, 부동산 협회를 통한 홍보, 협회 홈페이지 광고 게재 등 공동주택 용지 실수요자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타겟을 정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 용지 미분양 원인이 전반적인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여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흥 군자 105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공사비 마련 등 자금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여건이 우리 시에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지 공급 조건에서 제시했던 실적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구매자인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 납부 조건을 2년 무이자로 완화하여 이달 말에 모든 용지를 한꺼번에 매각 공고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용지를 제외하면 남은 공동주택 용지는 6필지이며 이를 일괄 분양할 경우 건설사의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고 향후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미분양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번 공급에서 미분양되는 용지는 다시 한번 재공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지로 만드는 것 또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분양시장 회생, 서울대 유치 확정, 시범단지 분양 성공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건설사와 우리 시가 입장이 바뀌어 우리 시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별도 공고 없이 즉시 계약이 가능하므로 명품 도시에 걸맞는 아파트 브랜드 선택과 자금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자 105 신도시 홍보비 23억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요자가 30여 개 주요 건설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한 1:1 마케팅에 중점을 두었으며 23억 원 예산은 다수 일반이 참여하는 주거 상업용지 매각에 맞춰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현재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홍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 중으로는 홍보 대행사를 선정한 후 앞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두 차례 양해각서 체결 후 2011년 12월 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협약서에는 사업 추진 구도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방안의 결정을 위해 각 당사자가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공동협의체 참여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조성, 대상지의 공급 등의 업무 추진, 민간사업자의 선정,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지원,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대는 공동협의체 참여와 시흥 국제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시흥시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1일자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에서는 두 차례 금융기관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11차에 걸쳐 실무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경제위기 등 각종 악재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우리 시와 서울대가 추진하는 대규모 PF 사업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부동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 구도 마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 유치 설명회 당시 서울대학교 이정동 캠퍼스 추진단장은 시흥 국제캠퍼스는 서울대학교의 역사 60년 내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말로 시흥 국제캠퍼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지 조그만 연구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라며 시흥 국제캠퍼스는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같이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모델을 시흥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는 시흥 국제캠퍼스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우리 시와 서울대는 사업 구도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의 리더가 되어 국제화에 편승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 시와 서울대는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시흥에 온다는 것은 말뿐이다. 투자 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는 등의 더 이상의 의심과 가설을 세우는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결정하기 위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용지 분양과 결부되는 중요한 핵심 시설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 영향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우리 시에 유치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시 총 5,28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총 소득 창출은 연간 5,651억 원으로 세대당 연간 38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소득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조 2,763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일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와 비교하면 2.5배 높은 고용 창출과 2.2배 높은 소득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서울대는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로 인한 높은 사회문화적인 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시흥 스마트허브, MTB, 토치장, 엣 염전부지, 기존 주거지와의 개발 방향의 기본 이념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흥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종자산업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단한 실험이나 오랜 노력은 생략하고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시민, 시의회, 시가 지속적으로 공동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호 협력한다면 위대한 시흥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휴게음식점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계획 및 변경 전까지 단속 유보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단독주택지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시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1994년 5월 30일 최초로 도시설계 승인되었고 2009년 7월 3일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지 B블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일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검토를 하였으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영민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주민 제안으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가 요구되는 등 절차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건이 접수되었으나 주민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주민이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의하여 최종 수립 이후 5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어 2014년 7월경이 되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현황조사 및 용역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주류 판매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249개소의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이 중 약 71%인 179개소가 주류 판매 영업에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류 판매 행위가 대두된 주된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시흥세무서에서 지역 내 38개 휴게 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상 주류 판매 등록 신청을 착오로 수리한 바 있고 착오로 수리된 38개 전 업소에 대한 주류 판매 등록을 세무서가 2011년에 철회한 것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간의 단속 현황은 2009년 이후 총 62건이며 2012년에 들어서는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정화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업소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가급적 단속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나 영업 형태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와 함께 수시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부분적인 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 주민의 영업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명분 사이에서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 재활용업체가 오폐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합법적인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종지 내에서는 모래, 토석, 자갈, 완성품 등은 허가를 받아 야적이 가능하나 고물상의 야적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 결과 폐기물에 해당되어 적치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5건 중 이미 완료된 1건은 우리 시가 승소하여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간담회 시 최근 단속행정에 대한 책임을 국토부 등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처해진 우리 시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규에 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 개정 추진 의지와 법 개정 전까지 단속 유보 의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충됨에 따라 법 개정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순된 법령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지난 2011년 12월에 경기도가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완화 변경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의 단속 유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사항인 2456건의 축사 불법 용도 변경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법 개정을 상부 기관에 우선 건의하고 이 법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경기도 항공측량 위법사항 3057건은 각 동별로 집중 상담 기관을 운영하여 지적된 사항을 사안별로 잘 파악하여 해소 방안을 찾아 정리하면 위법사항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염려와 고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영군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학 의원님의 질문인 은행단지 내 주차장 설치 계획,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인 정황지역 일대 현안 사항, 박선욱 의원님의 질문인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신기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윤태학 부의장님, 김영근 의원님,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하동 농협 시지부 인근의 은행단지 내 주차장 설치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단지를 포함하여 우리시 구도심의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서도 신천동과 정왕번동, 오이도의 주거 밀집 지역과 은행동의 상가 밀집 지역의 야간 주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그동안 주거 및 상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이 많은 우리시 여건에 새로운 주차장의 신축 문제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적정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주차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좀 멀거나 특히 지하 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칫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나 우범화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뉴타운 사업으로 이러한 복잡한 기반시설 문제들을 풀어보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 문제이고 또한 구도심이 많아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주차 환경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도심 내 차량들을 공영 주차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나름 도심 내 주차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현 공영 주차장들이 위치적으로도 이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존 공영 주차장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동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원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금년 6월 말 내로 학교 내 30여 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드릴 계획이 있듯이 선진 시민의식이 요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학교나 교회, 금융기관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차 공간들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 단지 내 농협 시지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를 풀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물론 상가 지역 내 부설 주차장이 약 90여 개소에 700여 면이 있고 민영 주차장이 2개소에 90여 면과 공영시설인 청소년 수련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부설 주차장이 80여 면이 있으며 순환로에 노상공영주차장 50여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물론 특히 청소년 수련관에서 평생학습센터에 이르는 이면도로변은 밤낮 할 것 없이 주차장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6년도에 대하동 565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와 대하동 571-1번지 현 청소년 수련관 두편 공원 부지 내에 지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안반층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모든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임대나 매입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막대한 비용 문제와 무엇보다도 시설 1, 2층에 입주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처리 문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현 청소년 수련관 45면의 부설 주차장이 저녁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 폐쇄하던 휴관일에도 개방하여 주차 가능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대형 교회인 대하동 583-1번지 사랑스러운 교회 지하주차장 126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께서 꾸준히 건의해온 대은로와 은행순환로상의 노상 주차장 설치 및 시간대별 주차 허용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영주차장 2개소도 사실상 입점한 근린생활시설로 부설 주차장화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외 안내 사인 보안 및 계단이나 비상구 등의 조도 상향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일반 차량들도 이용에 용이하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 내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의 부설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 대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신축과 같은 근본적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6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지하주차장 계획이 반대민으로 백지화된 바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나 사업 추진보다는 지난 5월 8일 출범한 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 민간 협의 의원들과 현장 토론 등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영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황지역 일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황지역 3대 하천의 자전거 도로의 부실 시공에 대한 공사 중단과 개선을 요구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인공수로 자인형 하천 조성공사는 시화 지역의 개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등을 투자하여 시화 지역 인공수로에 대한 수질 개선 및 자인형 하천 조성 사업비로 20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전체 약 85% 정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잔여 주요 공정으로는 하천용수 공급시설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각종 부대시설 및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와이어 메쉬 시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묵은 콘크리트 포장 시에는 철근 또는 와이어 메쉬를 설치한 이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는 묵은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장에서 시공한 와이어 메쉬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인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자 설계에 준해 적법하게 시공된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와이어 메쉬 설치 문제가 공사 중단과 개선 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뜻이 전반적인 시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구하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그간 수시로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초기 우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비 20억 원과 군자천 복개구간 하부 준설 비용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천공사가 완료되고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되면 하천 유지관리 비용의 일정 부분 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간선 수로별 유지 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공업용수 비용, 펌프장 등의 시설물 비용, 하청 관리 및 조경 등 각종 부대 시설에 대한 유지 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유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준공 후 인수인계 시까지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속 요구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인수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왕동 2197번지 토지에 대해 시의 매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2197번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매각 중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계획상 후생복지시설이며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도 이 토지에 대하여 오이도 선서해안문화특구와 어울리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매수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조건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전체 면적 3만 10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 가격인 225억 원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이도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이도 선사해안 문화특구 사업과 시흥 늪내물길 가꾸기 사업 등 오이도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현재 14개 사업 535억 7,5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권에서의 지역 투자에 대한 소위 정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업이 화려한 상가 지역뒤에 가려져 어렵게 살고 있는 대다수 오이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하고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호객행위, 상가별 방조제, 철 사다리 설치 등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또는 각 상가별로 집단, 개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두려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오이도 지역이 문화관광지역의 큰 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오이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투자의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는 주말 농장과 어망 등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의 무단 방치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조치시킨 후에 향후 적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매입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 페이퍼텍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페이퍼텍에서 재활용 시설인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환경영합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페이퍼텍은 우리시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악취 감지 주요 업체로 조사되었고 인근 주민 및 옥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시설이 증설된다면 글로벌 메디컬 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는 아시아 페이퍼텍의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협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기오염 규제지역 내에서 대기 배출시설의 증설 불가 및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반월시와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 신고 제한 지침에 따르면 아세아 페이퍼텍의 소각시설 증설은 제한 대상으로서 향후 폐기물 처리법 변경 허가 신청 시 시에서 불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의 영유아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시 보육 사업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13.5%인 702억 원으로 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며 일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지원 사업 예산 4.1%보다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에 치정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질적 향상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 보육 과정이라 하여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어린이집 원 내에서만 운영되고 월 2, 3일 정도의 별도의 현장 학습비라는 비용을 들여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전시관, 동물원 등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지원과 시설물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려 기존 도시공원을 지역별 거점공원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하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환경보전센터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 프로그램의 더욱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하여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신천동의 창조자연사 박물관, 옥구공원, 솔숲공원 등을 현장 학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객골 생태공원, 녹색 성장 체험관 및 열린 천문대에 영유아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족한 교통공원,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물 조성은 인근 부천시, 안산시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예산 등을 투입, 생명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전문 체험 학습장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 질문을 해주신 김영철 의원님의 저항권동 일동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구 민원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과 대안, 대형마트 증축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과 시정부의 입장 등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설장 제2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행정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점검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군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공보정책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녹색동산, 녹색사람들, 정왕동 및 신천동 시지 2개소, 시흥시 행복나눔 1터에 대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여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많았으며 시의회의 시정 운영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해당 부서장이 출석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대함으로써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둘째, 공보정책 담당관의 경우 시장 직속기관이라서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타 부서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획부서가 의도한 것과 시행부서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각 사업부서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공보정책 담당관에서는 본연의 업무 영역에만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최대 역점 사업인 군자지구 사업 등 구체적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산을 철저히 정비하여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국공유지 전수 실태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임대에 따른 체납액 징수 철저와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불법 사항이 중과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시청사 부진의 토지들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국공유지 관리 업무는 많은 재산에 비해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근 증가하는 40대부터 60대의 많은 시민들의 일자리 구직에 대한 대책안과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형 지원 사업이라고 하나 지침에 의해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예산에 맞춰진 일자리가 아닌 숙련된 기술의 축적과 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고민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는 소외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 현행의 경우 현행 시흥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재개혁 시 의원회 심의를 결정하는 사항을 중요한 시설이나 사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위탁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를 수익성을 위해 공단이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 양질의 서비스가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민간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종합일자리센터의 경우처럼 의례적인 위탁으로 민간 위탁금에 안정할 수 있는 만큼 재위탁을 검토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명한 것은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청렴도 향상과 비공직자 근조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승진에 있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인사를 운영해 줄 것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중앙부처에 우리 시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잦은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 개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개편 시에는 우선 시민을 생각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 행정사무검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정모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버스 노선 및 버스 행정 전반에 대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근본 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들이 시의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근무 상황 중에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여 개수 하수처리장의 경우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으며 하수처리시설이 핵심 시설인 탈수기 업무 개선을 위해 도입한 다중원판 탈수기도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준공 후 거의 가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한 용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BIS 사업도 시스템 고장 및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및 일반 회계의 전입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원인을 진단하여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도시 근간의 중요한 한 축인 하수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기초단체의 중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에 사실상 많은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바 지방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며 단체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에 걸맞는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특별에게는 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신축, 노후 하수 광고 정비, 합류식 광고의 분류식 광고 교체 등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하수도 특별에게의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에 폐기물로 분류되는 하수 슬러지의 처리 비용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연계 처리수, 우수의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일반 회계로부터 일정 부분 전입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시흥 스마트허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오염 배출원을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매년 282억 원의 지방세 감면 및 하수처리 비용의 누진제 미적용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무한 편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악성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시설을 운영하는 예는 우리 시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악성 폐수로 인하여 시와 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2013년 연안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강화된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 개량비에 대하여서도 원인 제공자인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시와 하수처리장 및 향후 신설될 방산 하수처리장 등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당장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복합 위탁으로 진행될 경우에 운영비 및 이자 비용 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의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어 향후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운영면에서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 회계 전입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단순 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와 하수처리장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민간 위탁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와 하수처리장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하자 보수 및 시설 보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이루어진 만큼 시와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하수 미처리 구역의 대부분은 하천 상류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하천 및 저수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실제 주요 하천의 수질이 대부분 5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천 상류, 하수 미처리 구역의 종합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하천 오염의 주 원인인 합류식 광거의 분류식 광거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며 뉴타운 및 은계 보금자리 사업으로 중단된 대하 신천 은행 지역의 하수 광거 정비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와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으며 인수인계 후에는 시가 관리 주체가 되는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전 시설 볼수를 완료하고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향후 시와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으로 인한 시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하천관리 시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나가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천의 조성 중인 물놀이 시설과 관련하여 토구 앞에 물놀이 시설 설치는 설치 위치 및 우기시 관리, 안전 문제 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다중원판 탈수기는 1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시설이 핵심 시설인 탈수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계이지만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으며 향후에는 탈수기종 선택 시 운전 조작성, 처리 용량,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중요 기계가 가동 중지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원 조성 사업 경우에는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공원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토지 소유주들은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립하고도 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공원 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갯골 생태공원 바로 옆에 조성 예정인 장국 골프장의 농약 살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약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골프장으로부터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버스 노선 및 버스 행정 분야와 관련하여는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20%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도심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연계 노선 부족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이로 각 지역 간 연계 노선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충하고 있는 BIS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 고장 및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행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청소년 해외 테마 조사 연수단 파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정현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기획평가 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 전력본부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비상임 이사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도록 이사장이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형식에 불과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시의 재정적 도움이나 활용 가치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과 대상 토지 내 무용고 묘지들 때문에 예정 가격은 물론이고 감정가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기관과의 협력을 중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청소년 해외 테마 조사 연수단 파견 사업 민간 의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참여 수요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창의적 청소년 문화 창출 등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마련을 위하여 민간 의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의 사망,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전제 사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제 4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전제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제 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전제 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제 6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전제 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제 7항 2012년 청소년 해외 테마조사 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의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전제 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전의 8항 시흥시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정목 의원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93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 중인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안들을 논의하는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문정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사이나 본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의 8항 시흥시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진의 8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2층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입니다.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시흥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 종사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8조 및 9조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 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 기능 강화 등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정확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관련한 제출 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의 공사 대가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지급 예고제를 규정함은 물론 안 제15조에는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과정 나오셔서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하셔요. 앉으세요. 회의과장 안병목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회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문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이 하도가요, 어쨌든 1차 하도급까지는 이것이 어쨌든 이 조례안이 준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면 1차 하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 하도 업체까지에도 이 조례안이 준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답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예, 1차 하도급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나머지 거기서 또 다시 재 하도급에 때는 하는 부분은 불법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시흥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공사의 계약이 어쨌든 발주를 내면 뭐 전국으로 퍼지거나 경기도를 제한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타시에서 이거를 발주를 그러니까 저기를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예, 그걸 받아요. 수주를 받아요. 수주를 받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관내에 있는 하도를 받은 업체가 재하도를 주는 게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시흥시에서 그 건설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뭐라 그러나 체불임금이나 뭐 공사대금 미수와 관련된 그런 목적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에 충분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문 의원님이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신데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또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불법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하도급이니까 불법이라고 이제 붙이지만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거의 전문 건설업으로 발주한 거에 대해서는 이쪽 전문 건설업체가 경기도로 입찰이 나갔을 경우 저쪽 연천이나 의정부 쪽에서 낙찰이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얼마 없습니다. 혹가다 이제 와서 직접 시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전문건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2, 3억 사실 단기 내에 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쪽 지역에 우리 시형 지역 업체한테다가 이제 하도급을 주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불법 하도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조례가 이제 사실 해당이 안 되죠. 그럼 현실은 그러더라도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법 하도를 갖다가 조례안에 명시할 수가 없고, 그거는 지평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조례에 그걸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제 16조에. 그러면 이 실상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시흥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그 일일 거란 얘기인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제적인 조례안의 실효성을 거두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부분은 불법 사항을 조례에다 넣는 부분은 넣을 수가 없는 거로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그 조례 내용을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정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으로 넘어갔던 어쨌든 간에 칩을 노임이 되면 이거는 우리 그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지출하는 회계과하고 이제 계약 부서에서 지출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다 세밀히 확인을 하고 또한 또 불법상이라 할지라도 전화가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고 해서 시용자분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정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 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주문은 또 뭐 그 여기 건설업에서 소외되신 분들 뭐 같은 건설 계통에 있으면서 그 주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뭐 장비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 장비, 인력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세칙에다가 이렇게 약간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하도급 외에는 사실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뭐 이렇게 종합 일반 건설업에서 이제 또 전문 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줘서 또 거기서 또 재하도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불법 하도급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전문 건설업이 수주해서 또 전문한테 다시 이 하도를 주는 것도 이게 사실 전부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지금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 대 전문으로 이렇게 하도급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원청 하청을 준 그 원청 업체가 이쪽에서 그 일을 한 그 하수급 업체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어차피 법적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게 그 일반 건설업에서 전문 건설업이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을 받은 또 전문에서 또 일반 이런 뭐 장비니 또 재하도급을 줄 경우는 사실 이게 문제가 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수회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 전략본부장 및 회의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7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시흥시회 1차 정례,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